선생님 안녕하세요. 경기교사 크리에이터 양유선입니다. 10분 컷 유치원 업무 매뉴얼 살펴보기 하나급 신규 교사편 연수를 클릭해 주신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유치원의 학사 일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말에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 선생님들께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급으로 신규 발령이 났을 때 해야 할 일, 연간 학사 일정 알아보기, 학기 초, 학기 중, 학기 말 업무 살펴보기. 하나급으로 신규 발령이 나면 걱정이 참 많으시겠죠? 발령 유치원을 확인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대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급 병설 유치원인 경우 교무실로 전화해서 교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전임자 선생님과 인수인계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수인계를 받기 전에 최대한 유치원에 대한 탐색을 하도록 합니다. 초등학교 홈페이지에서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정보를 최대한 모읍니다. 그리고 유치원 알림이 사이트에서 우리 유치원의 규모와 운영시간, 유아수, 차량 여부 등을 검색해보며 질문 목록을 작성합니다. 세 번째, 인수인계를 받고 난 후 업무 포털 문서 등록 대장에서 전임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1년간 기한하신 문서를 모두 다운로드 받아둡니다. 그럼 저희 유치원의 학사 일정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사 일정을 통해 유치원에서 1년 동안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고, 이는 연간 업무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학사 일정에 기재되지 않는 시기별 업무도 꽤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학기 초에 꼭 해야 할 업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기 초에 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 계획 및 운영위원회 심의, 각종 교육 및 법적 의무교육 계획 확인, 입학식 준비, 유치원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학부모회 구성. 먼저 단위 유치원 교육과정 계획입니다. 계획에 앞서 임용고시의 범위에 속해 있던 교육부 고시, 유치원 교육과정부터 본인이 속한 지역교육청의 지침까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차기 년도 교육과정은 대부분 전임자가 2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두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계획일 뿐이므로 직접 교육을 운영할 선생님께서 본인의 스타일과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꼭 수정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시 법정 의무교육 계획이 반영되었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유치원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 연 2회,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연 1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에듀에이블에서 장애 공감 콘텐츠를 활용하여 교육하시면 됩니다. 둘째, 유치원 교육계획에 인성교육계획을 꼭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유치원의 인성교육계획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인성교육계획, 유아 인성교육 관련 장학자료 등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 유치원의 연간 인성교육계획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유치원 교육계획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안전교육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안전교육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이때 유아와 유치원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업무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의 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이때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급 병설 유치원 선생님께서는 특히 학사 일정, 인성교육, 방과 후 가정 운영, 수익자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꼭 체크하여 심의받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입학식 준비입니다. 병설 유치원의 입학식 준비는 초등학교와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공간의 사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교장, 교감 선생님의 참석 여부를 미리 체크합니다. 초등학교보다 유치원의 수업 일수가 적으므로 보통 초등학교 입학식 다음 날 유치원 입학식을 진행합니다. 이럴 경우 행사장 장식을 함께하고 여기에 쓰이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기 중에 해야 할 업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결 처리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종종 헷갈려 하시는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감염병은 당연히 출석 인정이 되는데요. 유치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도 출석 인정이 됩니다. 등원 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을 한 경우 출석이 인정됩니다. 합당한 사유에 의해 결석임을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모두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아학비에서의 출석 일수란 실제 출석 일수와는 조금 다릅니다. 금요일, 월요일을 모두 결석하지 않는 경우엔 실제 출석 일수에 주말 이틀이 더해지므로 대부분의 경우 학비 지원 기준인 15일 이상이 됩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 안내입니다. 학부모가 동의하실 경우 나이스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해당 학년도를 기준으로 3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1회를 꼭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1, 2월에 미리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친구의 경우 학부모님께 안내를 드리고 한 번 더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체험학습 업무입니다. 유치원에서 주로 하는 체험학습은 크게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 원내 체험학습, 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일형 현장 체험학습은 대개 전임자가 체험학습 장소를 미리 확정해 둡니다. 한 학급의 경우 인원이 적어 원하는 현장 체험학습 장소 예약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근의 한 학급 유치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련 업무는 2024 현장 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큰 틀은 계획, 현장 답사, 사전 안전 교육, 보험 가입 및 차량 확인, 사후 보고 및 정산입니다. 추가로 현장 학습 장소에서 유치원으로 출발하시기 전 음주 측정을 잊지 말고 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통합 자료실에 학교 안전 탭에 들어가시면 현장 체험학습 정보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에서 매년 새롭게 업로드되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원내 체험학습은 유치원 실정에 따라 운영 횟수가 다양합니다. 기억해야 할 점은 외부 강사가 올 경우 사전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필수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장 허가 교회 체험학습은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출석 인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연간 30일 이내 운영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유아 모집 업무입니다. 한 학급 유치원은 유아 모집이 정말 중요한 업무인데요. 유아 모집 계획 수립, 재입학 희망 조사, 유아 모집 홍보, 입학 관리 시스템 운영, 결과 보고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모집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후 추가 선발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당해년도 10월쯤에 공문으로 오는 경기도 유아 모집 선발 계획을 보시면 입학 관리 시스템 운영의 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 모집 요강의 예시도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어 유치원 실정에 맞게 변경하시면 됩니다. 학기 말에 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평가는 생활기록부의 근거가 되는 업무로서 학기 말이 아닌 연중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유아평가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성장 중심의 유아평가가 되도록 교사가 관찰한 기록물이나 놀이 결과물을 수집하여 활용합니다. 아이놀이 누리과정 포털 사이트의 유아 관찰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생활기록부는 매학년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작성을 종료해야 하며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생활기록부의 기본사항, 인적사항, 학적사항은
입학 후 한 달 내에 작성해야 합니다. 신체 발달 상황에 대한 검사는 매 학년도 1학기 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10월 중에 실시되는 지역교육청의 생활기록부 작성 연수를 듣고 반영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한 학급의 수료식 및 졸업식은 3, 4세의 수료식을 먼저 하고 다음날 졸업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학급의 인원이 많지 않아 수료식을 한 다음날 졸업식에 참석하여 송사 등을 낭독하며 자리를 빛내주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종 대장 작성 및 출력, 수료식 및 졸업식 계획 수립, 식순 및 입간판 준비, 학사 보고 작성 및 가정통신문 발송, 졸업식 시나리오 PPT, 식장 준비, 선물 구입 등이 있습니다. 입학식과 마찬가지로 교장 교감 선생님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시고 초등학교 졸업식과 일시가 겹치지 않도록 장소를 조율합니다. 유치원의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 이상이고 방과 후 과정은 230일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학 계획에는 방학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지도, 유치원 업무 처리 및 공문서 관리, 교직원 근무, 방학 중 방과 후 과정 운영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별 근무 상황을 작성하여 결제받고 복무 상신을 완료합니다. 한 학급 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강당에 모여 방학식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교내 방송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살펴본 유치원 업무 매뉴얼 어떠셨나요? 교사로서 한 학급을 운영한다는 것은 하나의 유치원 전체를 총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여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공립병설유치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2024 경기형 한울타리 유치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임 원감님이 배치된 병설유치원을 거점으로 인근 소규모 병설유치원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교육청 통합자료실 유치원 교무학사 업무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유치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